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국민병원 박억순입니다. 앞의 시간에는 혈액 면역에서 공장 얘기, 자동차 얘기, 트럭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적혈구 얘기를 신나게 했었죠. 트럭을 만들 때 뭐 햄과 글로빈 4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쭉 120일 동안 사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라라는 곳에서 해체죠. 폐차 업체들에서 해체되면 윤활유대로 재생할 거 재생할 대로 이렇게 하면 이 윤활유들이 모여서 빌리루빈으로 해서 간에서 대변이든 소변이든 이렇게 대사시켜서 배설한다. 그래서 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혈액이 많이 파괴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혈구가 파괴되면 생긴다는 얘기. 그리고 HbA1c 얘기했었고 ESR, CRP 혈장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 적혈구 침강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컨디션이 좋지 않다. CRP가 올라가면 이거는 감염과 연관된 단백질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났다.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할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백혈구하고 음고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백혈구는 사실 뒤쪽에 면역할 때 또 많이 다룰 거니까 빨리 넘어갈 겁니다. 백혈구는 1% 미만이지만 혈액 안에서 이거는 군대입니다. 군대. 경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머리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군대도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그렇죠. 그죠? 면역이라는 요 D시간이 할 면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몸을 디펜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야기가 쉬우실 거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백혈구의 조혈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건 임상적인 내용입니다. 백혈구 증가증. 백혈구 수치가 11,000개를 넘어가면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 감염, 염증,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정상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sepsis라고 하는 폐혈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신호가 그걸 sepsis라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백혈구 증가증 혹은 감소증이 있어요. 그래서 백혈병 자체는 여기 보시면 백혈병 자체는 군대가 역할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복적인 감염과 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백혈구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림프구, 단액구. 이거 박스에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중성부가 가장 많아요. 54에서 69%. 앞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뉴트로필이 제일 먼저는 아니었지만 뉴트로필을 제일 백혈구의 셀딥에서 중성구수를 가장 많이 먼저 본다. 왜? 가장 퍼센티지가 많고 가장 하는 역할이 제일 빨리 나타나는. 그게 뭐냐? 급성염증이에요, 염증. WBC 수치가 괜찮아도 이 뉴트로필 수치가 높다면 염증이 어딘가 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산구나 호염기구는 이 작은 백혈구수 안에서도 작아요. 실제 호산구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호염기구는 히스타민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무과립구죠. 아까 여기 보시면 과립이 있는데 이런 과립 없죠. 과립 없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단핵구, 모노사이트하고 림포사이트가 있는데 모노사이트는 내식 세포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것도 무슨 이런 포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이 있고 림프구는 면역의 전부죠. 이건 이제 면역 반응, 항체 생산하고 하는 거와 관련돼 있어서 나중에 T 림포사이트냐, B 림포사이트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혈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혈구 누출은 혈관 사이를 빠지고 나와서 감염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균이죠. 균 있는 쪽으로 백혈구가 빠지고 나와서 이걸 혈구 누출이라고 하고 쏠림, 이걸 케모탁시스라고 하죠. 화학 쏠림으로 어떤 특정 부분에 가서 작용을 한다.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한다. 가시 찔렸어요. 찔리고 나면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도 나오지만 세균이 주변으로 퍼지죠. 이 세균 퍼졌는 거를 이제 백혈구가 달려가는 거죠. 뉴트로필 같은 게 달려가서 잡아먹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늘어나거든요. 이때 혈관을 삐지고 나가서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여기까지 뒤쪽에 할 거니까요. 이제 혈소판과 응고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요 개념만 하나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혈소판은 도로를 보수하는 차량입니다. 혈소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혈관이 찢어져서 피가 날 때 이 출혈을 막아줘야 이렇게 항상성 유지가 되겠죠. 어떻게 피딱지를 만들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15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뭐 면역세포 매개자로도 작용한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쭉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15만 개 이하일 때 혈소판이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임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15만 개 밑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혈소판하고 관련된 간 기능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5만 개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혈소판이 자발출혈해요. 가만히 있는데 출혈을 한다는 거죠. 보통 혈소판이 떨어져 있으면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응고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도 설명되어 있죠. 도로의 어느 한 곳이 손상이 생기면 혈액이 유출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지혈작용이다. 혈병이라고 하죠. 피터, 플라시라고 하는데 이게 특정한 수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결국은 피떡이 딱지죠, 딱지. 피 날 때 붙어있던 딱지, 피딱지가 이런 겁니다. 적혈구와 피브린이라고 하는 섬유소들이 막 잠가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뒤에서부터 외우는 게 좋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피딱지가 돼 있는데 이 그물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물망 이름이 피브린. 피브린은 어디서 나왔어요? 피브리노겐. 원이죠, 원.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됩니다. 근데 피브리노겐 피브린 그냥 할 수 없어요. 공짜가 없죠? 쭉 따라오면 트롬빈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이 트롬빈은 프로트롬빈에서 트롬빈이 되면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들어서 피딱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을 어떻게 가느냐? 이때는 이제 응고인자하고 불활성의 혈액 단백질이 찢어져 혈액인 출혈이 있고 이러면 이쪽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이 나와서 이런 자극을 진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자, 다시 해볼게요. 프로트롬빈이 활성을 갖게 되죠. 프로트롬빈이 활성 가지면 트롬빈, 프로트롬빈,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이 피딱지를 만든다. 프로트롬빈, 트롬빈이죠. 피브리노겐, 피브린이 피딱지를 만든다.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되고 숫자가 줄어들죠.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되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되고 그러면 피딱지가 된다. 다시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되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되면 피딱지가 된다. 단계를 이렇게 해서 머리에 딱 사진 찍듯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처음에 그 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작용이 있느냐. 피가 혈류가 세면은 이게 어디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찢어진 혈액 주변으로 혈류량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폐쇄합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이렇게 칸막이 세워놔놓고 차량의 흐름을 조금 조절을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손상된 혈관 주변에 혈소판들이 모이게 한다는 거죠. 도로보수 차량을 모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응고라는 과정, 수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수리 차량 오세요 하고 그 수리를 하고 그 수리 다 했으면 떠나는 거죠. 딱 그 과정이에요. 자, 혈관 수축, 혈소판이 침착되어서 느슨한 혈관 마개를 형성한다. 이 혈소판들이 모여서 일단은 임시방편을 막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혈병을 만들어갖고 피딱지를 제대로 만들면 이놈은 이제 나중에 다 성숙하고 나면 이걸 다 또 해체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혈관 내부의 혈액과 압력을 줄여준다. 그래야 혈소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혈소판이 붙습니다. 도로 봉쇄 차량이 붙어요. 마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인자들이 뭐 아데노신, 이인산, ADP도 되고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VWF 이런 것들도 폰빌레블란트 인자 이런 것도 작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혈소판 응집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혈액 응고가 되죠. 혈액 응고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혈장 안에 피브리노겐이 있었죠. 응고 인자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피딱지가 탁
더 응고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인성 경로, 외인성 경로, 공통 경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혈액 응고 인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트로보플라스틴, 칼슘 이런 거 쭉 있고 비타민 K도 조금 연결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비타 K가 있어야 비타민 K가 있어야 응고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인성 경로, 공통 경로,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피브리노겐, 피브린이 피딱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있죠. 프로트롬빈, 트롬빈 이 얘기입니다.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되죠. 프로트롬빈, 트롬빈을 통해서 피브린 중합체가 되면 혈전이 생기는데 다 멈추고 난 다음에는 다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스민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두꺼워져 있던 게 어느 정도 보수되고 난 다음에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계속 보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좁아들겠죠. 좁아들면 결국 막힌다. 막히는 것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죠. 막히면 폐색 이렇게 얘기돼갖고 인팍션 이렇게 해서 조직이 상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중환자 볼 때 무서워하는 게 DIC라고 있는데요. 파종혈관 내혈. 이거는 환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백혈병이나 종양, 셉시스 이런 거 폐혈증이 있을 때 이게 미세한 혈관에 이 응고자들 다 써버리는 거죠. 그 쫙 붙으면서 파종형 혈관 내 응고가 돼버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응고 인자를 다 써버렸어요. 진짜 출혈이 있을 때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혈로 사망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DIC라는 게 있다. 이 정도 알고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고하고 관련해갖고는 이 응고 관련된 약제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 해열제, 진통제, 이런 것들 쓰는 아스피린은 사실은 프로스타글란딘과 관련해갖고 콕스, 이 효소에 작용을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좀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항염, 해열, 진통 작용도 나타내지만 일단 이 프로스타글란딘과 관련하면은 이게 플레이트리, 그러니까 혈소판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혈소판이 응고 절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죠. 왜? 혈관 줄어들고 난 다음에 혈소판 모여서 딱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응고인자들 붙여서 응고 과정을 정확히 하는데 혈관이 줄어들고 혈소판 오라 했는데 혈소판이 안 와요. 이 아스피린을 먹고 하면.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할 때 문제가 되죠. 왜? 상처를 열면 출혈이 멈춰야 되는데 지혈이 돼야 되는데 지혈되지가 않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아스피린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머전시 OP를 안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합니다. 이거 보시면 플라스타글란딘 생성 억제로 혈소판 방출 반응이 소실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플라빅스라고 있는 약이 있는데요. 이놈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요. 혈소판도 마탱이 가게 하고 응고도 마탱이 가게 하고 두 가지 다 동시에 하지만 아스피린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한 4에서 7일 정도만 끊으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혈소판에 ADP 수용체를 언뜻 했을 겁니다. 앞에서 한번 내용 보시면 되는데 이 혈소판에 ADP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혈소판 역할, 혈소판 기능을 조금 떨어지게 하고 이거 보시면 GP2B and 3A라는 거 요거와 결합, 피브리노겐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응고 인자와 관련된 거라서 응고도 막아준다. 혈소판도 막아주고 응고도 막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약제로 스탠트 시술을 한다거나 밸브 수술을 했다거나 심장에 이런 수술을 했을 때 피가 조금 묽어야 피딱지가 안 생겨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파린하고 헤파린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와파린이 쿠마린이랍니다. 쿠마린. 와파린은 쿠마린과 같다. 와파린, 쿠마린 같다. 쿠마린은 K, 쿠. 비타민 K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비타 K 활성을 저하시켜서 트롬보닌, 프로트롬빈의 인자 생성을 억제한다. 와파린, 쿠마린은 같다. 쿠, K, 비타민 K. 좀 억지가 있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비타 K와 연관이 있어서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사실 PT로 추정합니다. 뒤에 마지막 할 건데요. 또 이제 헤파린이라는 게 있어요. 헤파린은 트롬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프로트롬빈, 트롬빈. 기억납니까? 프로트롬빈,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이 피딱지, 이 트롬빈. 이 놈을 억제하는 게 헤파린입니다. 이거는 APTT로 추정을 한다. 뒤에 보시면 와파린은 쿠마린이라고 했죠. 비타민 K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피검사에서는 PT로 팔로우를 한다. 옛날도 봐야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트로빈을 억제한다. 이놈은 APTT로 팔로우를 한다. 여기 보시면 돼요. 박스 13번에 혈액 응고 검사가 있어요. 블리딩 타임도 보고 PT, INR, APTT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쿠마린, 와파린, 쿠마린은 먹는 약이에요. 헤파린은 수액에다가 주는 약입니다. 혈관으로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헤파린, 와파린, 쿠마린, 그리고 아스피린, 플라빅스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어중떠중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앞에 쭉 한번 찬찬히 교재 살펴보시면 일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블리딩 타임도 보고요. PT, INR, PT를 공식적으로 받는 수치 INR이라고 합니다. 수술 끝나고 뭐 심장 수술이나 뭐 스텐트 넣는 경우에는 INR을 2.0까지 맞추세요. 타겟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쿠마린 용도를 높인다든지 먹는 약 개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헤파린을 조금 더 쿠마린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는 쿠마린으로 와파린으로 먹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봐가면서 약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 APTT라는 걸 하면서 헤파린으로 수액으로 주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조절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O 타임만 하고 정리 한번 싹 하고 끝낼 건데요. 자, A형은 사실은 항원이 있는 게 적혈구의 항원이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 난 A형입니다. 그러면 A라는 항원이 있어요. 그러면 항A라고 되어 있는 항체라고 하는 실험에다 넣으면 응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응고 생기는 쪽이 그 형이에요. A형은 항A에 생길 거고 B형은 B에 생길 거고 AB형은 둘 다 생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H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같은 O형인데 여기 놓고 수혈을 했는데 같은 O형인데도 사람이 익스파이 한 거죠. 사망했죠. 왠지 찾아보니까 ABO형 말고도 뭔가 항원 항체가 또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살펴보면 그게 RH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가 있죠. 아빠는 RH 포지티브입니다. 엄마는 RH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아가 RH 포지티브죠. 그러면 일단은 아기의 엄마 적혈구 세포, 아기의 RH 플러스 적혈구 세포가 엄마한테 영향을 좀 미쳐요. 그러면 엄마 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공격하고 싶은데 일단 공격하기에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일단은 이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엄마가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처단은 괜찮아요. 항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애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둘째가 들어오잖아요. 둘째가. 이 둘째가 들어오면 엄마 몸에 갖고 있던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이놈을 공격해버리는 그게 사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아적 모구증 태아적 모구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과거에 첫 아이 출산 후에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유산이 돼갖고 뭐 무남 동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마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닐 거지만 아마 RH 엄마가 RH 네거티브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요즘에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로감이라고 해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엄마가 RH 마이너스라도 쳐다놓고 난 다음에 로감 주사 맞으면 둘째, 셋째 넣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RH 네거티브인 학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혈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혈은 혈장이나 혈구를 다 준다. 농축적 혈구는 RBC만 준다. 세척적 혈구는 뭐 씻어서 준다. 그 다음에 혈소판만 더 줄 수 있어요. 혈장만 줄 수도 있습니다. 혈장 안에 뭐가 있죠? 물도 들어있지만 단백질 들어있죠. 뭐 여러 가지 응고인자들, 단백질, 효소 이런 거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백혈구를 제거해갖고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한 1, 2분 동안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혈액은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대롱에 뽑아보니까 혈장이 뜨고 혈구가 있다. 혈구에는 백혈구는 굉장히 작지만 적혈구와 혈소판으로 되어 있다. 혈장 얘기부터 하면 대부분 물인데 단백질이 들어있다. 알부민이 있죠. 알부민이 제일 많고 글로빈, 그다음 피브리노겐부터 응고인자부터 당부터 쫙 많은 수치가 있죠. 됐고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라고 했죠. 트럭. 햄과 글로빈, 바퀴 4개. 어디서 만듭니까? 공장 뼈에 있죠. 골수에서 만들어가고 대기식을 쓰고 비장에서 폐차하는 요원이 잡아서 없애면 해체를 해서 쓸 거를 쓰고 기름 남는 거 모아 버린댔죠.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서 대사시켜서 나오고 그래서 황달하고 적혈구 대사하고 연관이 있다. 백혈구는 종류가 뭐 중성화하고 이런 것들이고 군대나 경찰이라 생각하시면 된댔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혈소판. 혈소판은 도로 봉쇄 차량이죠. 일단 사고가 났어요. 도로가 손실대가 뭔가 빠져나가 이러면 도로를 수축하죠. 속도를 줄입니다. 혈소판들이 와서 붙죠. 마개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인자를 내갖고 응고인자가 되죠.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 피딱지. 이렇게 해서 응고가 되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이 혈소판 자체를 봉쇄시키니까 일주일 끊어야 되고 플라빅스는 아스피린, 혈소판도 좀 컨트롤하고 응고인자도 컨트롤하니까 4에서 7일 정도 끊어야 되고 와파린, 쿠마린, 비타민 K 작용해서 응고인자 작용하니까 이놈은 먹는 약이 됐죠. PT로 팔로우 받는다. INR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헤파린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 한다. 이놈은 뭐죠? 트롬빈 작용. PTT, APTT로 팔로우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인 혈액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왔던 AG 레이시오, ESR, CRP 이런 것들. 그리고 바람 피운 헤모글로빈 있죠? HbA1c. 두세 달 전에 포도당과 붙어 먹은 헤모글로빈을 보면 당뇨 환자들 팔로우 받는데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 장은 좀 특이하게 세 번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